네, 5월 4일 보내드리고 있는 서종혁의 법대로 2부 순서는 이제 정치권 소식, 특히 한동훈 등판 문제를 비롯해서 지금 뭐 이재명이 어제 박찬대 그 원내대표 선출되는 자리에서 완전히 군기를 잡는 그런 모습도 있었어요. 참 어처구니가 없던데 당신들이 잘해서 국회의원 됐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투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명령 내리면 무조건 하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지금 그 5월 지나고 5월 지금도 당장 마찬가지입니다. 그 최상병 특검법 벌써 날치기 그러니까 내다바이 처리했고 6월 되면 김건희 특검법 막 이야기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대적을 할 건가 그 문제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그 전에 제가 그 서정훈 변호사께서 서울 법대 나오셨으니까 제가 그저께 한번 전해드렸죠. 조국이 검찰에 빨대를 꽂고 있는데 그 빨대가 꽂힌 사람들이 서울 법대 사람들이다. 그건데 제가 일단 잠깐 요약을 해드릴게요. 조국이 MBC 뉴스 하이킥에 출연을 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 진행자가 물어봅니다. 서울 그러니까 뭐 그 법학자 출신이니까 이 검찰에 뭐 많이 인맥이 있을 거 아니냐 물어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실제로 제가 실명을 밝힐 수는 없지만 조국 이야기입니다. MBC 뉴스 하이킥 라디오에서 한 이야기예요. 당연히 아는 사람들이 지인들이 아는 사람들이 지인들이 선후배 심지어 제자까지 검찰에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의 내부 사항을 저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진행자가 그 뭐라고 하냐면은 그럼 검찰 내부 분위기가 어때요? 술렁입니까? 딱 느끼시기에 많이 듣는다고 하니까 구체적인 말씀을 여쭤보는 건 아니고 살짝 그러면서 검찰의 어떤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조국이 그 평범한 검사관 같은 경우는 묵묵히 지켜보고 있으면서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뭐냐면은 김건희 수사, 한동훈 수사, 윤석열 수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평검사들은 묵묵히 지켜보고 있다. 저 왜 수사 안 하지? 이러면서도. 그리고 이 윤석열 그 정권과 최고위 검사들은 갈등을 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과 어떤 관계를 설정할 것인가.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이 사람들에 대한 수사를 개시할 거냐. 아니면 그대로 묵인하면서 높은 자리로 갈 거냐. 선택의 길에 서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실제로 그 조국에게 이런 검찰 내부의 정보를 알려주는 서울법대 후배든 아니면은 이 제자든 검사들이 있을까요? 많이 있다 봐야 돼요. 있어요? 많이 있죠. 대표적으로 저는 이제 세 부류가 있다 봐요. 그래요? 세 부류가. 예. 첫째는 이제 운동권 출신들이 있어요. 운동권. 예. 그러니까 이제 특히 서울대 나온 운동권 그런 게 둘 다 해당되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김태훈 검사도 아직 있잖아요. 이종건. 김태훈은 이제 이종건 아직 검찰 그래 검찰에 있네. 대장동에 옛날에 그 대장동의 최근대 4차장 김태훈이가 있고 제하고 동기죠. 그다음에 그 89학번에 이종건은 나갔죠. 나가서 이제 그 100억 이상 벌어가지고 재산이 41억 늘었잖아요. 그렇죠. 박은정의 남편. 그렇죠. 이종건. 그다음에 그 위에 심재철이래. 이 사람들은 서울법대인데 전부 운동권 출신들이에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 이제 그 다른 대학에도 운동권들이 많아요. 판사 중에도 많고. 요즘은 이제 검사 뽑을 때도 뭐 과거에 민주화 운동이 있다 해서 이게 결격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첫째는 이제 운동권 좌파 세력이 하나 있고. 다른 말씀하셨는데 지금 어제 논란이 일어났던 김동아. 뭐 학부 김동아도 보니까는 건국대 출신인데 뭐 운동권을 했고 국제인권법 연구회 하고 막 이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뭐 완전 특수인물 했잖아요, 제가 그때. 그렇죠. 특수인물로 받았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호남 인맥이 좀 있어요. 아무래도 이게 그 검찰은 승진의 목매인 조직이잖아. 그렇죠. 근데 그 정권에 따른 민주당 정권이 오면 승승장구하는 호남 인맥. 물론 이제 호남에서도 뭐 신자용이나 이원석처럼. 이쪽에 우파 쪽에도 있어요. 근데 상당수는 제가 보기 한 70~80% 이상은 호남 인맥은 이제 민주당이라 봐야 돼요. 검사장 승진 못하면 바로 옥버스됩니다. 승진의 목매 판사는 승진 제도가 없잖아요. 고법부장 제도도 없잖아요. 그렇죠. 대법관 아니면 승진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검사는 승진 못하고 후배가 먼저 올라가면요. 바로 옥벗잖아요. 그러니까 호남 인맥이 두 번째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그때 잠깐이지만 법무부 장관 추미애도 하고 자기도 잠깐 하고 그다음에 그 박범계 했잖아요. 이런 데 그 라인들이 또 있어요. 민정수석 했을 때도 또 있었지. 뭐 그러니까 제가 보기 그 민주당 성향 이런데 그 검사들 박범계나 추미애가 키웠던 그 라인들도 조국과 같은 라인이거든요. 그렇죠.
상당히 그 많이 심어놨습니다. 아. 추미애나 박범계가 예. 특히 추미애가 많이 했어요. 추미애가. 아, 그러니까 예, 친민주당 검사들이 있고, 예. 그다음에 그 운동권 세력도 있고, 예, 예. 그다음에 호남 세력도 있고, 상당히 그 검찰이 일반 검사들은 묵묵하게 일하는데 예. 그 특수부 있잖아요. 예, 예. 유난하게 특수부는 워낙 파벌이 예. 심하기 때문에 조국한테 그 상당히 저는 빨대 꽂고 있는 검사가 많이 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러면 이 법대의 운동권 출신 호남 인맥 아니면 박범계 추미애 라인, 추미애 라인 하니까 그 생각나는 게 박지원 그 전 원장이 과거에 이제 이 DJ 정부 때 그때 그리고 또 이번에 문재인 정부 때 이 국정원 원장하면서 빨대 꽂아 놓기로 유명하거든요. 일종의 정보망인데 그런데 그러면 이제 이 정보망이 딱 퍼져 있으면은 검찰 안에서 그러면은 조국에 대해서뿐이 아니고 민주당 안에 이재명 쪽에도 또 서로 라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법대 나온 사람들. 엄청나게 많다. 그 사람들에게도 서로 이렇게 좀 그 어떤 정보를 준다든가 상황을 설명해 주는 그런 게 있겠네요. 아, 지금 이제 검찰의 한 동기 기수가 예. 뭐 예를 들어 이제 한 8, 90명이 간다. 예, 예. 그 중에 검사장까지 가는 건 한 3, 4명 많아도. 예. 그렇잖아요. 예, 예. 몇 명 안 돼요. 예. 군대로 치면 이게 그 하늘의 별따기잖아요. 아, 그렇네. 그러다 보면 이게 그 정치권에 줄안되고는 안 되잖아요. 예, 예. 예를 들어 이제 그 문재인 정부 때는 승승장구한 사람들이 이번에 그때는 한동훈부터 이원석 전부 기한 갔잖아. 그렇죠. 다 기한 갔잖아요. 예, 기한 갔죠. 근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되니까 예. 그 사람들이 컴백 다 했잖아요. 예. 기한 같은 사람들이. 예, 예, 예. 그다음에 문재인 때 잘난 사람 다 기한 가잖아요. 예, 예. 이게 검찰의 숙명이에요. 그러니까 정치 바람을 검찰이 안 탈 수가 없고 아. 지금요. 지금 이제 그 크게 두 부류가 있는 거예요. 문재인 때 예. 잘 나간 사람이 하나는 이제 그 심재철이나 이종건처럼 예. 나가서 돈 땡기자. 아. 나가서 돈 벌자. 예. 그다음에 한 세력은 끝까지 수모를 견디면서 예. 정권 바뀌면 노려서 내가 돌아온다 곤토 죽네. 아. 정권이 바뀌면 내가 한다. 그래서 남아 있는 거야. 사표 안 조직 내고 안에서. 놀면서 예. 하는 일도 없으니까. 예. 근데 정권이 바뀌면 예. 컴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놀면서 하는 일은 없어. 이제 한직에 가 있어도 예. 자기가 그 검찰 내부에 돌아가는 건 좀 알 거 아니에요. 후배들 알 알죠, 거 아니까. 알죠. 그걸 이제 이쪽으로 막 이야기해 줄 수도 있다. 그럼요. 예. 일반직 애들이 많이 있잖아요. 아. 데리고 있던. 예, 그렇죠. 일반직까지 하고 10,000명이거든요. 검사가 한 2,100이고 예, 예. 그다음에 검찰 구성원이 10,000명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대검의 뭐 일반직 있잖아. 예. 그 윤석열 대통령이 그 인사기획관 있잖아. 복두규. 예. 이런 사람들이죠. 예. 그러니까 좌파 쪽에 그 빨대들이 예. 정보는 많이 알죠. 예. 아마 이게 이원수 총장이 뭐 하면 바로 그냥 좌파들한테 기회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저는 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이제 저는 뭐 법대도 아니고 서울대도 아니고 하는 상황에서 법원에도 지금 말씀하신 이제 조국 이야기한 건 검찰인데 법원에도 그런 마찬가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운동권 출신 호남 인맥 추미애가 꽂아놨던 인물 여전히 있을 거 아니에요. 법원은 훨씬 많죠. 왜 왜 그러냐면 이게 검찰은 나이 제한도 있고 예. 그래서 아주 오래전에 운동권들은 잘 못 와요. 근데 판사는 아무 제한이 없어요. 예. 성적 외에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건 공식적인 서클이 있잖아요. 국제인권법 연구회. 그렇죠. 예, 우리 법 연구회도 있고 뭐. 그게 480명이에요. 서로 이제 연결된 거죠. 국제인권법 연구회. 우리 법 연구회가 없어지면서 국제인권 연구로 바뀐 거죠. 후신. 이제 초대 회장이 김명수가 했고. 예. 그게 회원이 480명이거든요. 이거 맞네. 엄청납니다. 예. 따라서 이제 옛날 운동권 중에 나이가 40이 넘어 고시 붙었다. 이럴 때 검사는 못 가잖아요. 근데 판사는 갈 수 있어요. 판사는 훨씬 심하다. 좌파가. 이래 보면 검찰보다 훨씬 심하죠. 예. 그럼 이거를 지금 뭐 감찰을 하거나 그럴 수는 없겠네요. 뭐 드러난 게 없으니까는. 그렇죠. 그거를 어떻게 누가 이제 고발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참 어쨌든 그런 이제 정서 그런 기류가 분위기가 계속 뭐 이어져 오는 그런 상황이겠네요. 일반적인 분위기니까 이거를 감찰을 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잡아내기 어려운 게 아마 그 조국이 많은 빨대 중에 저는 검사 출신도 많지만 아까 말한 데 검찰 사무직 이 사람들이 빨대가 이거 못 잡습니다. 기자들이요. 재밌는 게 저 조중동 기자들 법조치료 기자들 밥 먹으면 검사들 만나면 밥값을 검사가 내요. 왜요? 검사들이 그렇죠. 기자가 왜 밥값 내요? 맞아. 기자들 밥값 잘 안 돼. 근데 취재원들이 내요. 근데 경찰이나 그다음에 그 검사 밑에 사무직 있잖아. 계장들이 하죠. 이 사람들은 기자가 밥값 내요. 왜냐하면 빨대 이게. 정보죠. 그거 다 보니까. 원래 검사들은 고위직까지 기자를 관리하니까
또 이게 돈도 있고 뭐 검사들은 네. 근데 그 밑에 수사관들 네. 정보를 다 거서 빼내는 거죠. 예, 예. 검사가 다 자료를 기장 줍니까? 예, 예. 그 빨대는 이게 드러나지도 않아. 예. 언론이 잘 모르니까 거기는 그렇죠. 기자들이 밥을 산다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다 몇 번 확인했습니다. 맞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사실 국회의원들하고 정치부 기자들 밥 먹으면 국회의원들은 밥값도 안 해줘. 네. 그 밑에 참모들 보좌진하고 하면은 기자들이 밥값 낼 때가 많아요. 정보 주고 할 때는. 예, 예. 예. 그러니까 검사는 그렇대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게 그 생각까지 들어요. 그렇다면은 그 2심에서 그러니까 그 조국 같은 경우에 조국만 놓고 봐도 재판 질질 끌고 그리고 1심에서 재판 끌고 2심에서 2년 받았는데도 법정 구속 안 시키고 막 이렇게 해서 지금 대법원 가서도 조금 앞으로 계속 이제 미정미정 할 텐데 이게 다 그런 것과 인맥과 연관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서울법대 인맥이라 굳이 이제 서울법대 인맥이라기보다 서울법대를 중심으로 한 운동권, 호남, 추미애 라인 이런 것이 좀 알게 모르게 좀 움직이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아 그렇다고 봐야 되고요. 네. 무엇보다 이제 뭐 또 여론을 겁내는 거죠. 예, 예. 판사들이 판사들이 이제 그 조국이 어떻든 저떻든 그래도 국민의 한 20% 이상 지지가 나오니까 판사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 부담을 느끼는 건 맞고요. 지금은 이제 오히려 대법원이 문제죠. 대법원은 이제 조국하고 동기고 운동권 출신 그 이형우 판사라고. 아, 예, 예. 이형우. 예, 예, 이형우. 이제 판사가 있잖아요. 예, 예. 그다음에 그 선관위원장 노정희 이런 데 좌파 판사들이 있기 때문에 과연 이제 언제까지 이때 이제 음상필 대법관이 흔들리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원칙대로 주심 대법관이. 어떻게든 설득해서 빨리 결론 내려줘야 됩니다. 예, 예. 일단 그 최근에 저도 이제 기사로 봤지만은 그 법관 회피 신청은 안 하는 것 같아요. 안 하는 것 같은 거 이제 남은 거는 전원 합의체로 돌리는 문제나 아니면 이제 그 파기환송을 시도를 하는 그런 것일 텐데 어쨌든 이 법대로 하면 됩니다. 법대로. 예, 그렇게 만약에 정말 그 조국이 억울하면은 파기환송해서 다시 한번 다뤄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억울한 게 없을 겁니다. 억울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네. 저번에도 한번 쭉 말씀하셨지만은 아주 사소한 거 가지고 시간 끌기용으로 환송을 할 수 있다. 파기 환송을 할 수 있다는 거지. 그 본질은 없어지는 게 아니죠. 그래서 법대로 해야 되는데 자 법원 검찰이 정치권 눈치 보지 말고 해야 되듯이 정치권도 지금 법원 검찰 눈치 보지 말고 막 해야 돼요. 지금 정치권 할 일을 해야 되는데 자 요즘 그래도 가장 핫한 인물은 이 시작하기 전에 지금 저하고 서정훈 변호사가 항상 이 뜻이 같았는데 그러니까 뜻이 같다는 게 정치권 시각을 보고 이거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게 같았는데 하나 지금 좀 어긋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저는 한동훈 조기 등판론 그리고 우리 서정훈 변호사는 조금 신중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신데 한동훈이 어제 또 무슨 뭐 사진 뒷모습도 찍히고 막 그런 것도 어제 화제가 됐었고 어제까지 화제가 됐었고 어제 이 사무처 요원들 한 20명하고 저녁을 했다고 해요. 만찬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복귀를 하기 위한 몸풀기라고 보시나요? 뭐 그거는 이제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데 아마 이제 그 당직자들이 고생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한번 위로 차원에서 뭐 만찬할 수도 있다 보이고 그다음에 김원국 씨한테도 문자 보내고 맞아요. 한번 만나기로 했고요. 이런 이제 그 소통 행보는 저는 좋다고 보고 지금은 이제 그 제가 무조건 이번에 나오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 조금 이렇게 성찰하면서 시간을 좀 이게 재충전했다가 얼마든지 기회가 많이 온다. 지금 워낙에 정치가 이제 막 격변이 파란일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지도부가 조기에 와야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조금 충전하다 보면 기회가 빨리 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뜻이고, 그다음에 근데 이번에 전당대회 논다 해서 뭐 제가 반대하거나 이건 아니고, 그 결정은 존중하되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제 그 앞으로도 이게 기회가 많이 있으니 조급해하지 말고 뭐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럼요. 잊혀질만 하면 이게 또 계속 기사가 뜨잖아요. 따라서 이제 뭐 저는 뭐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해도 좋다 이거지 뭐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제 한동훈 그 현실적으로 뭐 출마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은 지금 어차피 당권 레이스는 시작이 됐어요. 황우여 그 비대위원장이 지금 룰에 대해서 지금 뭐 손을 보겠다는 이야기인데 참 룰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왜 이 100% 당원 투표로 했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뭐냐면은 그러니까는 당 대표 경선인데 예를 들어서 대선 후보 경선이든지 국회의원 경선이든지 하면은 실제로 본선에 나가면은 그 민심이 중요하니까 그 중도층이나 이런 데도 중요하니까는 민심을 반영을 하는데
당을 운영할 사람을 왜 민심을 반영해야 되느냐 해서 100%로 바꿨거든요. 그런데 이걸 다시 유승민, 안철수 이쪽에 이 국민의힘 비지지자들에게 일정 부분 지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다시 50%도 50대까지 바꾸자고 하는데 이 당원 룰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전에는 이제 제가만 그 당원 100%로 하는 게 맞다. 100만 당원이다. 그렇죠, 그렇죠. 따라서 이제 그 당의 대표니까 당원이 뽑는 게 맞다. 이래가 이제 바뀌었고요. 근데 요즘은 저는 이제 그 크게 고집은 안 해요. 100%를. 제 생각은 100인데. 예. 근데 뭐 민심을 좀 반영하자 해가지고 뭐 한 20-30%든 5대5든 원래 전에 올해 7대3이었죠. 예, 원래는 요즘은 이제 저는 답은 없다. 그래서 어떤 결론이 나도 저는 존중하겠다. 내가 방송에 나가서 이제 어느 한쪽에 옳다고 내가 고집을 안 하겠다. 이랬는데요. 그걸 왜 그러냐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이번에는 옛날에 이준석이하고 나경원 붙을 때가 그게 역선택이 좀 넣었죠.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요. 제가 보기에 어떤 룰을 해도 어떤 룰로 가도 뭐 민심을 50% 여튼 30% 여튼 뭐 지금도 당원하든 어떤 룰을 해도 그 한동훈이 놓으면요. 한동훈이 됩니다. 한동훈이 안 놓으면요. 나경원이 됩니다. 그래요?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도 당심에도 압도적이고 민심도 압도적이야. 그렇죠. 이게 지금 괴리가 없습니다. 지금 여론조사 계속 나오고 한동훈도 그래요. 근데 옛날에 특수하게 이준석이 때 민심은 높고 당심이 좀 낮았죠. 그는 이게 특수한 경우고요. 지금 100만 당원이고 민심하면요. 대부분은 일치합니다. 지금 한동훈이가 당심도 1등을 해봐요. 그 다음에 민심도 1등이죠. 뭐 어떤 룰이면 어때요? 그렇죠. 한동훈 놓으면 한동훈 돼요. 룰을 어떻게 하든. 근데 유승민이가 되는 경우는 딱 한 가지 있어요. 딱 한 가지 있어요. 어떻게? 한동훈이 안 되고 딱 하나는 이제 뭐냐면 100% 민심을 하는데 민주당 지지층만 투표하게 하는 거야. 100% 여론조사를 하는데 국민의힘 지지층은 빼고 민주당 지지층만 가지고 국민의힘의 대표를 뽑는 이 코미디 같은 게 되면 유승민이 됩니다. 그거는 안 돼. 민주당 대표를 뽑아야죠.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 국민의힘 대표 뽑는데 민주당 지지층만 투표 여론조사하자. 이거 외에는 유승민이가 되는 경우는 없어요. 저는 어떤 룰을 바꿔도. 따라서 이제 이번에는 뭐 그렇게 첨예하게 싸울 필요는 없다. 좀 반성 차원의 약간 여튼 뭐 원래대로 하든 뭐 저는 원래대로 하는 게 제 의견이긴 하지만 크게 누가 돼도 이번에는 한동훈, 나경원 이런 순서입니다. 다른 사람들 좀 서운해하겠는데 출마를. 근데 그 현실이 김태호, 윤상현 많이 있는데. 근데 우리가 법대로도 법대로지만 정치대로 현실 있는 그대로 팩트대로 이게 여론조사 나오잖아요. 팩트대로 한다면 뭐 누가 이게 돼야 된다 당이론이 아니고 현실로는 이게 누가 지지가 제일 높으냐 이래 보면 이게 그 한동훈하고요 나경원이가 제일 높은 건 맞고 근데 나경원보다 한동훈이가 더 높죠. 그건 현실이에요. 맞습니다. 그 원내대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원내대표를 지금까지는 보면 원내대표가 한 3선 정도 하고 아니면은 초선급에서도 이번에 나온다는 이야기 있고 막 하는데 저는 앞으로 전개될 상황이 초비상 상황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국민의힘 빅투, 투톱 그러니까는 대표와 원내대표가 정말 막강한 전투력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대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한동훈이 되든 나경원이 되든 이렇게 하는데 원내대표가 지금 거론되는 사람들보다는 오히려 더 중량감 있는 사람이 한번 맞는 게 어떤가 싶어요. 예를 들어서 김태호, 굳이 이제 대표, 물론 대표도 중요하지만은 원내대표 엄청 중요하거든요, 이번에. 1년 할 건데. 초반 1년이 엄청난 변화가, 해오려가 몰아칠 텐데, 원내대표감으로 좀 중진들이 오히려 사선이라도 나서고 이런 방안은 좀 어떠세요? 지금 이제 이번에 원내대표가 아마 우리 국민의힘 역사상 가장 어떻게 보면 독이든 독배입니다. 독이든 성배도 아니야. 독이든 독배야. 야, 솔직히 제가 의원이라면요. 해라도 안 합니다. 이번에요. 보십시오. 저 좌파 야권에게 190석이 넘는 걸로 막 파상 공세로 법안을 밀어붙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국민의힘은 거부권하고 그다음에 108명으로 이제 6탄 방어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게 108명이 108 번뇌야. 이 108명이 모리알처럼 이게 안 뭉쳐있잖아. 이 원내대표가 다 끌어모아가지고 야 김용태 네 찬성해야 된다. 나 김재섭이 108명 다 끌어모아보자 100명인데 8명만 떠나버리면 안 되잖아. 그러면 이게 그래가지고 만약에 거부권 했는데 8명이 배신자 놓아가지고 그냥
통과돼 버리면 예. 그러면 이게 원내대표가 사표해야 된다니까. 예, 예. 제가 보기에 이번 원내대표 뭐 그렇습니다. 악담은 아닌데 예, 예, 예. 3달 넘기기 어려울 거로 봐요. 그렇죠. 웬만한 그 몇째 가지고는 그렇죠. 웬만해서는. 지 잘 나가게 된 사람 많잖아요. 네, 국회 중에 네. 윤 대통령하고 호흡 안 하고 네. 지금 이재명이는 딱 박찬대 해가지고 야 너거 내 때문에 된 거야? 우리 민주당 이름으로 된 거야? 확실히 잡고 너거 있죠. 딴소리하면 바로 공천 아웃이야. 공기 잡고 있죠. 이게 있잖아. 네. 그런데 우리는 벌써 윤 대통령하고 네. 차별해야 된다 어쩌고 저쩌고 진짜 이게 어려운 자리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이게 그 서로 좀 안 하려는 왜? 그러니까 이게 누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이제 희생한다는 정신으로 헌신한다는 정신으로 당에 책임 있는 사람이 한번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8번내 하니까 그때 저기 108번내가 원래 정치권에서 탄핵 역풍으로 노무현 때 탄핵 역풍으로 민주당에 여기저기서 막 당선되면서 그 초선이 108명이 당선됐거든요. 그래서 108번내 해가지고 초선이 108명이었어요. 그래서 그 초선들이 막 그냥 막 엉뚱한 일 저지르고 막 그 아직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막 당선돼가지고 탄돌이 예, 탄돌이들 108번내였는데 그 108번내인데 이번에 공교롭게 국민의 웃을 일이 아닙니다. 국민의힘이 지금 108석이에요. 108석이면 108석이 똘똘 뭉쳐서 이것을 나가야 되는데 그게 번뇌가 되면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예. 그 저는 이제 여기서 이철규 의원 있잖아요. 아, 예, 예. 이분을 예. 이게 좀 변호를 해주고 싶은 게 제가 이철규 얼굴도 몰라요. 예, 예. 근데 얼굴은 알죠. 아, 제가 개인적으로 예, 예. 번호도 모르고요. 예, 예, 예. 근데 왜 저는 변호를 해주느냐 하면 이분이 뭐 명예가 탐나서 권력이 그렇죠, 탐나가지고 그렇죠. 놓은 게 지금, 아니에요. 예, 예. 넣으려고 했던 게. 오히려 이게 부인도 막았다잖아요. 예, 예, 예. 그러니까 본인은 근데 그 진짜 어려운 힘든 자리니 예, 예. 내가 윤석열 측근으로서 예. 윤 대통령이 어떻게든 방어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내가 이제 악역을 한번 담당해 보겠다. 이 뜻으로 놓았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걸 가지고 뭐 이제 선거 민심에 반한다. 뭐 왜 맞지, 인륜이 당신이 뭐. 뭐 은재영이 위원장부터 이게 책임이 예, 제일 큰데 왜 예. 놓냐 이래가지고 접은 거 아닙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이게 비난하면 안 된다. 예. 이래 보이고 뭐 본인이 이제 안 노는 건 확실한 예, 것 같은데 예, 예. 이제 누가 놓도 좀 걱정이에요. 예. 솔직히 강력하게 108명을 틀어잡는 그러니까. 리더십 있는 의원이 지금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막 김태호라도 뭐 하라는 이야기예요. 좀 선수로라도 이제 누를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이거 완전히 비상 상황인데 비상 상황인 이유가 있습니다. 상대를 봐야 돼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재명의 코털 박찬대. 거기다 또 거기나 또 두 사람이 더 있어요. 둘 다 지원군이 둘 더 있습니다. 국회의장. 뭐 추미애 그렇고 조정식, 뭐 정성호 전부 다 국회의장이 왜 중립해야 되느냐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은 뭐 앞으로 무조건 직권 상정해주고 본회 열어주고 할 거거든요. 또 한 명 더 있어요. 법사위원장. 지금 가져가려고 하잖아요. 법사위원장도 민주당 하면 이 네 명이 대표, 원내대표, 국회의장, 법사위원장 이 네 명이 모든 걸 털지고 다 막 할 텐데 그걸 막으려면은 정말 막강한 화력을 가진 투톱이라도 국민의힘에서 나설 수밖에 없다.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만 좀 저기서 예, 하나 예. 꼽만 드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예. 개인적으로는 이게 그 옛날에는 추미애는 절대 국회의장 하면 안 된다 해서 4불가는 5불가는 막 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예. 차라리 추미애가 하는 게 우리 우파 쪽에는 여론상은 좋지 않을까. 고수의 어머니 시즌 2. 어차피 조정식이 하나 뭐 네, 정성화나 다 누가 똑같아요. 하나 지금 다 똑같아요. 어차피 이게 100% 통과될 거. 맞네. 추미애가 막 설치되면 예, 예. 그 추미애는 국민의 반감이나 우리 자유우파 쪽에서는 엄청나게 싫어하거든요. 이왕 같이 통과될 거면 추미애가 설치가지고 통과되면 이게 국민들이 볼 때 그 훨씬 더 이게 이 자들이 너무 오만하네. 법을 지 맘대로 다 하네. 이게 확 역풍이 불면요. 다음 지방선거나 대선에는 추미애가 또 큰 공을 한번 세웠거든요. 예. 야 역시 보수의 네. 그 추다르크고 예. 진짜 우리 주장군? 우리 보수 쪽에서 볼 때 옛날에 더루킹 김경수 잡아줬죠. 네. 윤석열 대통령 만들어줬죠. 한동훈도 기양 보내가 키워줬죠. 예. 이번에 법안 네 맘대로 통과시키라. 그러면 이게 국민들이 또 그 법안 반대 세력도 많잖아. 예. 그렇잖아요. 네. 따라서 저는 아마 이양 통과될 거면 차라리 추미애가 설치 통과되면 여론에는 훨씬 더 역풍이 분다. 예. 그것 좀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추미애 국회의장 되면은 나중에 이제 본인이 이재명하고 털어지면은 그거 잘 털어지거든요. 네. 문재인하고도 털어졌잖아요. 털어지면은 어떻게 행동을 할지 몰라요. 2년 동안. 제가 이게 추미애를 띄워주는 게 또 하나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아까처럼 보수의 추다르크니까 예. 보수의 어머니. 근데 그게 하나 있고 제가 이제 취재를 좀 해봤죠. 예. 이재명 밑에 그 참모들 제가 방송하는 데 있잖아요. 해봤더니 이재명이가 추미애 국회의장 되면 되게 싫어한대. 저는
이재명이가 싫어하는 거는 무조건 해야 된다는 거죠. 이재명이가 싫어하는 걸 무조건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저한테 제일 중요하잖아. 그렇죠, 그렇죠. 이재명이가 추미애 되면 어디로 튈지 모르고 어디로 튈지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 네. 저는 그래서 이재명이가 추미애 되는 걸 제일 반대한대요. 네. 그래서 저는 찬성하는 겁니다. 네. 이재명이 저는 반대로 하니까 그건 저는 찬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옛날에 국회 한노위 사건이라고 유명한 게 있거든요. 그 추미애 의원이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었는데 민주당 소속 위원장이에요. 그런데 노조법 아마 제2노조 문제였을 겁니다. 그 노조법 개정안을 놓고 민주당하고 그 추미애의 생각이 다른 거예요. 오히려 그때 한나라당하고 자기 생각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노위 위원장에 한나라당 의원들만 들어오게 하고 민주당 의원들 못 들어오게 밖에 문을 걸어 잠궈버리고 그 안에서 그걸 통과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그 지금 이렇게 해서 막 이재명을 위해서 막 이렇게 막 많은 것을 이제 하겠죠. 하겠지만은 그 어느 순간 이재명과 틀어지면은 자기 그 뭐 보통 이제 속된 말로 하면 자기 쪼대로 안 가면은 이 어떤 또 돌출 행동을 할지도 모른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지켜봐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자 여기서 마치신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김진표 국회의장이 저는 참 안타까운데 이번에 결국은 내다바이 하는데 동참을 했잖아요. 법안 내다바이에 동참을 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이게 저는 그 전날 이 박지원한테 개 XX라는 말까지 들었는데 왜 그렇게 했다고 보세요? 본인이 여태까지 위장을 해왔는지 아니면은 이제 국회의장 끝나면은 이게 지금 정치생활 마지막인데 마지막에 조직에 충성을 했는지 어떻게 보세요? 개 XX 말 듣고 저는 내다바이에 저는 이게 그 통과 안 될 줄 알았어요. 예. 보통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라면 상정이 안 될 줄 알았죠. 그렇죠. 예. 자기가 막 합의를 해와 있는 게 예. 합의가 원칙이라 했고 예, 합의오라고 했죠. 그다음에 이 박지우가 이거 틀어져 있잖아. 저거 우리 다 알잖아요. 예. 이 꺼져 있는지 틀어져 있는지 몰라요. 아, 그거 다 알아요. 예, 그러니까 근데 저 빨간 글씨 들어와 있어요. 틀어져 있으면. 개 XX들이라고 요구하면요. 예. 의장으로서 이게 최소한의 품격 자존심이 있으면 예. 그 욕도권을 통과시키잖아요. 그럼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아니 통과시키를 하다가도 내보고 개 XX이라면 예. 통과 안 시킨단 말이야. 자존심. 그럼요. 예. 그럼 이게 왜 통과시키냐. 예. 저는 딱 한 단어로 왜 통과시키냐. 예, 왜? 개보다 못한 놈인가. 개보다 의장이 개보다 못하니까. 아니 개 XX 소리 듣고 통과시키면 그 개보다 못한 자존심이 개보다 없는 거죠. 개보다 못한 X니까 좀 통과시켰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오늘 4월 갑자기 내가 헤매네. 5월 4일. 5월 4일이죠. 5월 4일 보내드린 서정영의 법대로. 자, 1부에서는 검찰 소식. 그걸 깊숙이 좀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정말 이 정치 상황과 관련 없이 법대로 정말 처리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2부에서는 이 서울법대 출신 조국의 인맥 자랑, 서울법대 출신인 서정욱 변호사께 들어봤고 한동훈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에 이 김진표 국회의장 정말 안타까운 그런 선택을 했다. 그리고 그래서 내다바이 이재명 김준표 2인조 내다바이에 이 국민의힘이 당한 그 일을 조금 되돌아 봤습니다. 자, 5월 4일 보내드린 조간딱 죄송합니다. 서정의 법대로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